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11월 7일,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인천을 한 주에 한 구씩 돌았어요. 송도는 뭐 예전에 6월 달에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드디어 인천의 8개 구에 한 발자국씩 찍어서 이번에는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네, 한번 그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게 이제 전체 인천 지역인데요. 음, 제가 빨간 색깔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빨간색은 신도시이고요. 파란색은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는 이쪽에 연수구, 송도, 그 다음에 검단, 서구고요. 청라, 서구 청라랑 서구 검단 이렇게 해서 이 검단 신도시랑 청라 신도시는 여기가 중간에 산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도로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서구이지만 서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신도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구, 영종 신도시 해서 이렇게 빨간색 신도시 네개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파란색은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부평구, 그다음에 위에 계양구, 그다음에 아래 남동구, 여기 미추홀구, 동구 이렇게 5개의 구도심이 있습니다. 네, 요 구를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대로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적혀진 게,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적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청라보다 송도가 좀 더 비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건데,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깨끗한 택지 개발, 뭐, 깔끔한 학군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가미해져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순서로 정해봤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33평형 기준이에요. 33평형 기준으로 매물 호가, 최저 매물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 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저 매물을 호가로 적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은 얼마였는지, 과거에 최고 고점이 얼마였는지, 그렇게 같이 적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는 말 그대로 이제 택지 개발이니까 그 신도시를 보면 되고, 파란색 구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서울에 수요를 받는 구는 이쪽 오른쪽은 이제 경기도 부천 중동 신도시,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중동 신도시고요. 그 옆에 이제 서울인데 그 서울의 수요를 받는 구는 여기 부평구, 그다음에 계양구, 뭐 검단 신도시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물론 뭐 지하철이 있으면은 서울로 갈 수 있긴 한데 1호선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입지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를 받기보다는 인천 자체의 일자리, 이 인천 자체의 수요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격에도 적어 놓았듯이 다 전고점보다 현재 최저 매물이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입지가 좋은 송도부터 해가지고 전체 구가 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게 더 많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신축, 2년 차라든지 아니면 현재 입주하는 입주장을 맞이한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재개발 프리미엄, 그 인근 신축 가격에 따라서 재개발 프리미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프리미엄도 네, 특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가격 순서대로 어떻게 빵 안에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있다고 만약에 비유를 해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쭉 누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가장 비싼 아이가 조금 더 많이 눌린 느낌? 음. 저는 그냥 가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각 구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어,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오고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우선은 연수구에 있는 송도 신도시예요. 송도 국제도시라고도 하는데 여기 위쪽이 원래 있던 연수구 구도심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새로 땅을 원래 땅이 아니었던 거죠. 매립을 해서 만든 신도시인데 이렇게 공구라고 되어 있죠. 공사구역의 줄임말인데요. 1공구부터 해서 총 11공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9는 여 위쪽에서요. 9, 10, 11공구까지 있고요. 이 9공구와 10공구는 주거 지역은 아니에요. 이쪽이 아무래도 항구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뭐 물류센터라든지 네, 이런 걸로 개발할 예정이라 주거 지역은 없고요. 11공구의 주거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땅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1-1공구는 2016년도에 매립이 완료됐지만 11-2, 11-3 공구는 매립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추후에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들어서고 있는 곳이 뭐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6공구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19년도 20년씩 이제 아파트 두 개가 있고 그 나머지 뭐 24년, 25년 이렇게 추후에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한창 공사 중이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가긴 했는데 그때는 거의 그냥 공사판이었죠. 먼지 날리고 네, 시멘트 그 화물차만 다니고. 네. 그러고 제가 별표를 표시했는데요. 이 두 공구가 별표를 표시한 이유가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학군이 좋아요. 여기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신정중학교랑 예송중학교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과학예술고등학교인가 과학고가 있고, 여기에는 포스코 고등학교라고 자사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인천대 입구역, 여기 이렇게 인천 1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천대 입구역에 나중에 GTX B가 들어오면은, 그걸 타고 삼성역까지, 서울역, 여의도 서울역까지,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호재이죠. 한 2027년으로 예정돼 있긴 한데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로 갈 수 있는 물론 인천 자체에 여기 자체의 일자리가 좋고 인천 자체 수요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그것도 분명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네, 그에 가까이 있고 더구나 여기에는 좀 신축이에요. 제가 연도로 적어놨는데 이쪽 이 역하고 가까운 쪽이 17년도, 18년도식의 신축이어가지고 109보다는 그래도 309가 조금 더 신축이죠. 그리고 GTX B 호재가 있는 인천대 입구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장 아파트는 309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109가 좀 더 높더라. 왜냐면 학군이 또 좋기 때문에 2010년에서 2015년시 조금 이제 10년 차가 다 돼가는 구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원가는 109랑 209 요 사이에 있어요. 네, 여기에 학원가가 주로 포진되어 있고 음,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 109와 309 제가 이게 33평형 기준이거든요. 33평형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가격 호가를 제가 조사한 시기랑 33평형 호가 기준이다라고 해서 첫 줄에 있는 게 매매가고요. 괄호 안은 전세가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을 적어 놓은 거고 이전에 정고점이 얼마 했는지 그래서 각 구역별로 아파트들이 주로 몇 년씩의 아파트가 많은지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뭐 갭은 어느 정도인지, 정고점은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각 구역별로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를 살펴보면 109와 309의 정고점을 보면요. 8억 5천에서 11억 5천, 11억에서 11억, 15억. 이렇게 한 대략 3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정고점이. 근데 현재 매물 단위로 보면은 7억, 뭐 똑같은 것도 있고요. 8억에서 9억 5천. 2억 이하로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정고점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매매가로 봤을 때는 309가 조금 더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다른 뭐 지역들도 보면은 신축들이 조금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게 있어서 아, 얘가 조금 더 109보다는 신축이니까 조금 더 많이 빠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전세가는 얘는 3억 5천에서 4억 5천, 309는 3억에서 3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9가 사실 조금 더 구축이죠. 5년 더 어떻게 보면 구축인데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탄탄하더라. 그만큼 어쩌면 학군이 더 좋아서 전세 수요, 즉 실수요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이 아무래도 309보다는 더 적죠. 3억에서 4억 정도로. 네.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은 일부 뭐 10년 차 이상의 구축, 그러니까 2005년식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축이나 아니면은 2년 차에서 4년 차 신축, 즉 여기 6809를 보면은 현재 있는 기축단지가 2년 차에서 4년 차,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2년 차에서 4년 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축의 경우 아무래도 그 2년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하는 거랑 맞물려 가지고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들을 보면은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전세를 보면은 조금 높다 싶은 거는 그나마 좀 3억대. 이 가격이 현재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서구의 검단 신도시나 루원시티도 현재 입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전세가 조금 높은 것들은 3억대, 대부분은 2억대예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네, 거기랑 전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세가 사실 너무 낮아요. 매매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긴 한데 전세가가 너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갭이 최소 2억 5천 정도 이상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4억,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많은 거는 한 6억 정도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갭이 3, 4억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50%니까 그러면은 매매가가 한 6억에서 뭐 7, 8억 정도? 네, 그렇게 되는 다른 매물과도 다른 수도권의 매물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수를 이거는 이제 제가 33평을 기준으로 맞춘 거니까 평수를 20평대로 낮추고 그다음에 뭐 입주장 신축 아파트라든지 보통 이제 입주장에서는 전세를 이제 맞추지 못하는 매물들이 좀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구축 아파트 혹은 뭐 재개발 이런 걸로 해서 급지를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갭이라고 한다면, 같은 3, 4억대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면 뭐 그 남양주시 저쪽 동쪽에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나 아니면은 수원 영통 같은 데 보면은 신축 25평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보면은 저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긴 하니까 투자로 보면은 안전 마진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매도할 때 잘 팔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온전한 결국에는 내 손에 얼마를 쥐는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그 일정한 시기 내에서. 그래서 입주 물량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흐름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투자 시기가 지금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 마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인천과 수원은 사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당분간 좀 많긴 해서 그 보니까 광명 뉴타운이 지금 입주하는 입주장인 단지나 뭐 급급매 같은 경우는 3, 4억대면은 25평짜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도 더 가깝고 7호선도 있어서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해서 서울의 수요를 조금 더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원, 인천보다는 뭐 광명, 뉴타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역 말고도 물론 다른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비교해 보는 연습을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109부터 1109까지 네, 송도 신도시 네, 가격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청라 신도시예요. 여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 신도시인데요. 여기도 1단지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로 구성된 단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에요. 2027년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송도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까 앞으로 입주할 단지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입주할 단지들이 없어요. 거의 다 찼고, 뭐 오피스텔 정도는 들어올 수 있긴 한데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는 없고, 그런 면에서는 좋죠. 아무래도 공급이 없으면은 그래도 입주 물량 그런 영향을 안 받으면은 그래도 전세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테니까. 근데 뭐 다르게 보면은 또 보통 그런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시세를 확 끌어주는 그런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천 자체에 워낙 이 청라 말고도 그 주변 위에 서구 검단이라든지 옆에 여기 루원시티라든지 뭐 송도도 어쨌든 인천 자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음,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전세가를 보면은 사실 송도랑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그래서 갭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아까 송도는 3억에서 4억 정도였죠. 네. 그래서 매매가를 보면은 송도는 아까 6, 7억이 많았고요. 여기 청라는 한 5, 6억대가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루원시티라고 여기는 재개발로 이제 또 입지가 한 차례 바뀌는 동네인데 여기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중이어가지고 전세는 2억대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5억대라고, 그러니까 매매가 자체를 5억대라고 한다면은, 송도에서 아까 2005년식, 여기 209에 있던 2005년식이냐, 아니면은 청라에서 2010년식, 이런 것 같은 그 5억대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억대냐, 아니면 루원에서도 5억대로 하면은 신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루원의 신축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연식 차이가 좀 나죠. 그렇지만 입지, 급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인천 안에서 갭을 2억에서 3억대로 선택할 거라면은 비록 구축이더라도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송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신도시 중에서 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구 검단 신도시인데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